저는 현재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네, 저는 그 공공기관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변화, 어도비의 제안,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대한민국 방방곳곳을 저희 세일즈 팀과 이렇게 나란히 같이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인 그 디지털 문서 관리 솔루션, PDF 활용 가이드와 전자서명,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업무 프로세스는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관, 기업,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행동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자문서의 일원화, 보안, 관리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몇 가지 기술만 가지고도 기관 내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에 활용할 PDF 편집 기술과 전자서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2시 라서 그 점심을 드시고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또 졸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게 또 참석을 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할 때마다 약 한 10분 정도 때마다 저희가 퀴즈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히시면은 저기 그 별다방에서 그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드릴 테니까, 퀴즈 문제는 아주 쉽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 그다음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먼저 간단하게 그 팬데믹 이후의 소비자 행동 변화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정부라는 이제 표현이 맞기도 하죠. 코로나 한 3 년여 동안에 정말 온라인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이제 수동적인 환경 자체가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코로나 같은 이런 또 팬데믹 현상이 앞으로 뭐 40-50 년간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난 3 년간의 일이 아마 좀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희는 아마 큰 경험을 한 거는 같고요. 또 이 팬데믹 3 년여 동안에 저희가 또 어떤 변화된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 공공기관의 어떤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제 그런 분들 중에서 36%가 이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고, 또 TV의 뉴스로도 뉴스의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좀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옛날에 안 봤는데 그 팬데믹 때는 하루하루 그 뉴스의 패턴들, 하루 뭐 전염병 그 감염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또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또 마스크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뉴스를 계속 좀 많이 봤고, 68%가 그 전자화된 문서와 양질의 온라인 경험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정부에 신뢰감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의 많은 그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든지 이 팬데믹 현상의 대응에 대해서 잘한 그 국가가 있고 잘 못한 국가가 있고, 이게 좀 많이 나눠집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겠죠. 이게 어떤 그 전자문서나 온라인 경험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7% 정도가 전자문서 온라인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면은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설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보다는 국가 정부 기관에서 만든 서비스가 더 신뢰가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기 권장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문서를 볼 때도 좀 표준화된 문서와 또 정형화된 레이아웃, 깔끔한 레이아웃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문서가 보기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 82%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서나 관리, 이런 보안 형태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문서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좀 보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문서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문서들이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 자체가 주로 PDF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고 PDF에서 보안 설정을 하고 워터마크를 걸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PDF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단절된 문서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같이 겹치고는 있죠. 그 종이 기반의 문서 환경에서 지금은 페이퍼리스 워크플로우 시대로서 전자문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쪼금 더 발전은 좀 변경이 좀 돼야 할 거는 같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사례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종이 기반 및 수동 문서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좀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저희가 인터넷 은행이 있죠. 그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한번 대출을 좀 양사 쪽에 좀 받아 봤는데 온라인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봤고 오프라인 은행에 가 가지고 한번 대출을 받아 봤는데 온라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서류 제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민번호와 개인정보 몇 개를 입력하고 나서 자동으로 제가 세금을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제 어떤 대출 서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얼마 전에 은행을 가 보니까 대출을 받는데 서류 사인을 하는 게 한 20 개가 넘더라고요. 네. 아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는 그 계약서 사항도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A4지가.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냥 지쳐서 사인을 할 정도로 이런 환경들이 좀 아직까지도 종이 기반 문서가 좀 많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업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취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통합되지 않은 문서의 환경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워크플로우의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것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관들마다 그 수천 수만 개의 그 PDF 파일이 있는데 이 PDF 파일이 인제 문서 표준화 작업이 되면서 이제 이런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PDF 문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PDF 문서가 아니고 그 PDF의 버전도 있고요. PDF의 유형도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사용을 할 때 보관용이냐, 인쇄용이냐, 아니면 엔지니어용 용이냐, 아니면은 그 일반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그 액세서블 가능한 문서이냐, 그 내용에 따라서 버전 유형이 쪼금씩 다르게 되고 또 PDF 문서를 만들 때 뭐 고화질 이미지를 담게 되면은 용량이 좀 압축이 되더라도 약간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인제 애크로벳이나 이런 어떤 PDF 솔루션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지까지도 굉장히 절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그 미국의 이런 그 대다수의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애크로벳이나 그 어도비의 그 도큐멘트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뭐 전자서명, 뭐 PDF 솔루션 이런 것들을 도입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이 다 도입을 하고 있고 월드와이드적으로도 그 어도비의 요런 그 PDF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문서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용량을 좀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쪼끔 해 보게 된다면은 그 왜 PDF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 PDF 문서가 1993 년도에 인제 어도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제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처럼 문서의 개념보다는 이게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인쇄문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내보낼 때 PS판이라는 곳에 이렇게 판을 찍게 되거든요. 그때 인제 인쇄 용도로 인제 그 레이아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PDF 문서 파일의 용량이 좀 작고 레이아웃이 유지가 되고 폰트가 임베딩이 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문서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대중화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서의 포맷이 이제 '표준화 문서로 채택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2008 년도에 이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이 스펙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당시에 이제 ISO에서 PDF 1.7 버전을 발표를 하면서 문서 표준 규격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PDF 문서의 유형은 또 버전이 뭐 1.7, 2.0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 화면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PDF A 규격 아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문서의 대부분이 좀 이 표준을 많이 좀 따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PDF X 그래픽 아트로서 좀 인쇄물이나 좀 고화질 콘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포맷이 있고 PDF 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UA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버셜 액세서리 액세시빌리티라는 개념으로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그 유형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는 표준 개념은 요 PDF-A 아카이브 방식이죠. 네.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무슨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요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PDF-A, PDF-X, PDF-E, PDF-UA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모든 옵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애크로벳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DF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문서에서 문서를 주고받고 첨부 파일로 공유를 하고 활용이 되고 있는 문서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PDF입니다. 즉 저희가 아웃룩에서 받은 문서의 40%가 PDF 파일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PDF 문서 수가 바로 2조 5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 어도비 제품에서 열린 PDF의 수가 320억 개 플러스, 이건 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여기 그 텍스트로 써진 것 중에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저장 공간이죠. 전 세계 오피스의 한 90%가 다 요 MS 그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저장된 공간의 20%가 다 PDF 문서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문서가 이제 너무 대중적이고 굉장히 이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DF 문서를 이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문서를 좀 권장하고 컨설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PDF 헬스체크라고 해 가지고 어도비에서는 그 해당 기관에 PDF 문서를 많이 올리고 공유하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PDF 문서가 올바르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무료로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관도 많이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어 평균적으로 종합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특정 기관을 딱 찍어서 그 PDF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 문서 중에서 8.9% 정도만 문서 보안이 걸려져 있고 나머지는 보안이 걸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 설정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PDF 문서의 퀄리티나 고품질의 유지 설정 같은 것들도 전혀 되어지가 않고 접근성 자체도 거의 많이 없고요. 그리고 파일의 압축성도 많이 없습니다. PDF 문서 자체가 압축성이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그 웹에 올리는 경우와 인쇄물로에 만드는 경우에 용량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웹에 올리는 경우에는 화질을 그 용량을 좀 압축을 시켜서 퀄리티를 최적화시켜서 올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도 거의 22%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 어떤 기관 내에서 그 이 PDF 문서나 이런 전자문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원하시게 되면은 저희 쪽 그 어도비 제품을 구매한 파트너사나 저희 쪽 어도비로 컨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요 PDF 헬스 체크라고 해 가지고 PDF 문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 분이 됐기 때문에 12 분이네요. 네. 퀴즈를 하나 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건 객관식 문제고요. 정답을 오른쪽 채팅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유형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예. 쉽죠. 예. 이거 보관용. 예. PDF 그 아카이브라고 해서 PDF-A 방식이고요. 저희가 뭐 쉬운 문제 같지만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참고로 PDFX는 그래픽 익스체인지로 이제 인쇄물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PDF-E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파일 같은 CAD 파일 같은 걸 담을 때, 그리고 PDF OK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애크로벳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표준 문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참고로 정답을 가장 먼저 입력을 해 주신 분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그 체크팀에서 체크를 하고 아마 별도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애크로벳 프로의 기능을 좀 하나 한 페이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문서의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워터마크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애크로벳 내에서 그 스캔받은 문서 같은 경우도 OCR 기능을 통해서 검색 가능한 문서 파일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 OCR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과거에 만들어진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받아서 다 JPG 문서 파일로 저장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인제 OCR 기능을 통해서 다 검색 가능한 문서로 바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스캔받은 문서 이미지나 PDF 문서를 변환을 할 때 글꼴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서 폰트 검색이 제대로 못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OCR 기능을 통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좀 근접하게 좀 검색 가능한 문서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기능이 필요한 거고, 약 에크로벳 같은 경우에는 30 개국 언어 정도를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문서의 결합, 추출, 삭제 다 가능하고, 그리고 PDF 재활용이라고 해서 그 보안이 걸리지 않은 PDF 문서의 경우에는 그냥 세이브, 익스포트 기능만 가지고도 MS 오피스 파일,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 더불어서 JPG나 PNG, TIFF, ESP, EPS 파일 등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의 압축, 결합, 분할. 좀 PDF를 좀 웹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적화를 시켜서 올릴 수가 있고 PDF에서 불필요한 페이지 같은 것들도 남아서 예,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문서가 이제 국제 표준화 문서 규격으로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PDF 문서의 어떤 약간 좀 수정, 위조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애크로벳 내에서 간단하게 PDF 문서를 비교해 주는 문서 비교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버튼 한두 번만 가지고도 정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편집 기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뭐 페이지를 삭제하고 회전하고 구성하고 예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PDF의 규정, 이 표준을 굉장히 애크로벳은 많이 잘 따르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PDF A 솔루션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긴 합니다만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간단한 익스포트 기능만 하나만 가지고도 PDF A, E, X, VT, UA 방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오피스의 90% 정도가 MS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MS 오피스 환경에 맞춰서 어도비의 애크로벳이나 이런 전자서명 기능 같은 경우도 오피스와 이렇게 통합 환경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명드리는 건 애크로벳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와 애크로벳 그리고 그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 팀즈 같은 경우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그리고 DRM 문서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이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같이 연동을 해서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안 설정의 한 방법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그 기능이라고 해서 DRM 설정 개념입니다. 요즘 이제 MS 쪽의 그 애저 쪽 솔루션이죠. 그쪽에 이제 DRM 쪽 솔루션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애크로벳과 연동을 시켜서 아주 손쉽게 이 DRM 딱 걸려 있을 때 애크로벳 내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서 특정에만 열게 한다든지 특정 이메일 권한만 가진 사람만 열 수 있게끔 설정 등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크로벳의 주요 기능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외 공공기관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문서는요. 저 도큐멘트 문서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뭐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는 분인데 실제 제가 이제 어떤 그 공공기관의 연구 자료 리포트를 받아서 제가 요 이미지만 좀 교체를 했습니다. 텍스트는 그대로 좀 썼고요. 네, 이미지는 좀 개인정보가 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좀 바꿨고요. 자, 이 문서가 인제 주로 이제 처음에 워드로 많이 만들었고요. 이 문서를 저희가 이제 그 보안 설정을 하고 워터마크를 하고 PDF 규격에 따라서 내보내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고요. 그 먼저 보안 설정을 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보시면 속성 메뉴가 있고 그 애크로벳에서는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파일에서 속성 메뉴를 눌러 주게 되면은 이 문서에 관련된 설명이 다 뜹니다.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고 PDF 버전이 어떻게 됐고 용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졌는지 정보가 뜨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상단 탭에 보게 되면 이 글꼴 메뉴가 있는데요. PDF 문서는 내가 내 자리에서 PDF 문서를 만들어서 받는 사람 미국, 유럽, 아프리카로 보내도 받는 사람이 글꼴이 깨지지가 않고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서 안에 이 글꼴이 포함 서브세트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글꼴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글꼴의 그 폰트의 헤드 값이 있습니다. 그 헤드 값이 이 PDF 문서의 그 메타데이터 값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문서를 보는 방법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처음 보기, 문서를 볼 때 뭐 전체로 쭉 창이 꽉 맞춰서 보이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설정들도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안 설정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보안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 탭을 눌러주게 되면 암호 보안, 인증서 보안,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문서 보안이 있고 MS의 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작업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일단 여기 인증서 보안은 내가 내 컴퓨터에 윈도우 인증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증키가 있는 PC에서만 파일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인데 실제로 이 보안 방식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포맷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 컴퓨터를 그냥 그 포맷 날려버리고 그냥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PDF 문서는 영영 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서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인증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고, 그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솔루션, 어도비 서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증서를 서버에 보관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DRM 개념도 이제 보안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작업을 솔루션을 도입한 그 애저 프로텍션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같이 연동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암호 보안 설정, 암호 보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문서를 열 때 암호는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묻는 방식이고요. 또 이것보다는 이제 국방부 문서는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문서는 주로 편집만 제한을 합니다. 인쇄는 허용을 하지만 편집을 못하게 하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에크로백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레벨이 256 비트 레벨입니다. 256 비트 레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인터넷 뱅킹급의 암호가 256 비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256 비트라고 해도 여기 암호 설정을 그냥 1, 2, 3, 4 딱 써 놓으면요, 이거는 그 암호의 도끼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 풀립니다. 예, 당연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약하다고 딱 보여 있죠. 숫자를 넣어 주고 영문 대소문자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 두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또 특수문자도 넣어 주시게 되면은 한 3 단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안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나 뭐 주식 증권 거래 같은 암호화 레벨 잡을 때도 숫자 영문 조합, 대소문자 하나를 들어가게 되고 특수문자를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특수문자가 뭐 2 개, 3 개, 4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웬만한 암호 해독기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수문자를 넣어 주는 거를 권장을 하게 되고, 물론 그 미국의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이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암호를 특수문자를 더 많이 쓰면 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 주고 나면은 인제 확인함을 다시 한번 묻고요. 그리고 암호를 잡아 주게 되면은, 자 인제 인제 암호를 잡아 주게 되고, 선택은 되지만 예, 편집에서 복사는 되지 않는, 복사 메뉴가 뜨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 설정이 되는 거고요. 뭐 보안을 다시 푸실 때는 제가 닫았다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냥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 형식으로 시간상 문제도 있으니까. 암호를 보안 사용 안 함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암호를 한번 묻습니다. 저는 지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보안, 예, 활성화가 좀 되는 작업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뜨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설정하는 방법과 동시에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PDF 편집에서 좀 간단하게 글씨 정도, 요 제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글씨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36% 이렇게 중심 포인트를 글씨를 편집을 시킬 수도 있고요. 편집이 굉장히 쉬워져요. 예전에는 이 PDF 문서의 편집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거의. 좀 한 글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오피스급까지는 아직은 못 가지만 정말 상당히 좀 그 잘 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터마크 기능이 있는데요. 보안 설정을 하지만 이 보안 설정을 해도 캡처 기능까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뭐 텍스트로 한번 해 볼까요, 한번? 보안 문서. 자, 글씨는 좀 빨간색으로 좀 잡아 주고, 여기서 예, 폰트 인식이 이쪽이 안 되네. 이거 가끔 이런 장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자, 그냥 좀 늦게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보안 문서 뭐 가끔 이렇게 45 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국방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좀 보안 문서 같은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요렇게 쓰는데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로고 파일을 좀 넣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저는 인제 어도비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도비 로고 마크를 두게 되고, 자, 사용자 그 회전을 시킬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절대 비율을 한 120% 정도로 두게 되면 되고, 또 워터마크가 너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도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낮춰서 좀 보여주게 되고, 텍스트는 읽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페이지 내용 앞에 나올 거냐 뒤에 나올 거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페이지 내용 뒤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워터마크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보안을 걸고 워터마크를 설정을 하고
보안을 잡아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안 문서 같은 경우는 보안을 카피는 못하고 막을 수는 있지만 캡처를 뜰 수가 있거든요. 캡처를 떠가지고 OCR 돌려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워터마크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진짜 요런 작업에서 빨간색 없애는 작업은 정말 그 그래픽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또 잠깐 좀 질문도 나왔는데 제가 요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그 요 PDF 문서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외부에서 받은 PDF 문서고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저희가 주로 오피스 작업은 MS 오피스 쪽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대상으로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정말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버전도, 워드의 오피스 버전이 2003년도 버전 이후부터 엔진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이전 문서냐, 2003년도 이후 문서냐라고 해서 저장하는 메뉴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저장할 수가 있고, 파워포인트, 아니면 또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이 통째로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웹페이지 형태. 뭐 웹페이지는 공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HTML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주로 워드 파일의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워드 파일로 선택을 해서 바탕화면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럼 docx 파일로 내보내지게 되고요. 네. 그럼 정말 거의 그 PDF의 원본 파일이 뭐 어떤 건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워드거든요. 워드에서 저장된 요 레이아웃이나 뭐 타이틀 그 부분들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네.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변환 기술도 상당히 좋고요. 타 솔루션들이 좀 되게 다운이 잘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어도비 애크로벳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가 많은 경우에 일일이 다 워드로 추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요 엑셀에 요 표만 좀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 범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줘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 항목을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형식의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엑셀로 내보내주게 되면은 표 부분만 잡아주고, 자, 내보내줍니다. 자, 내보내주고 나면은,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 이 색깔까지도 그대로 기가 막히게 표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문서의 부분들이 좀 가능한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서두에 한번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PDF 파일의 규격을 저희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가끔 그 PDF 파일을 열 때 보게 되면은, 어, 그 문서에 이렇게 유형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파일 저희가 가끔 그 문서를 받는 쪽에서 이 PDF 규격 파일을 PDF A로 보내라, 2로 보내라, 뭐 이렇게 좀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주로 문서 보관용은 PDF A고요. 인쇄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A보다는 PDF X 형태로 내보내야 인쇄 출력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PDF 문서를 만들거나 내보낼 때 보시게 되면은 애크로벳에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PDF 보관용 A죠. X, 이 형식 규격에 맞춰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잘 유지를 할 것이냐,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에 맞춰서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옵션을 간단하게 PDF A, X, 이 형태로 선택을 해서 내보내시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예, 모든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 용량도 간단하게 메인 메뉴로 빠졌어요, 이게. 그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 크기 축소 메뉴로, 예, 쉽게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OCR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문서는 스캔받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파일에서 그 도구 메뉴에서, 자, 스캔 및 OCR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은 텍스트 인식이 있고요. 검색이 안 되는 이 문서를 검색 가능한 문서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이 파일 내에서 눌러주게 되면은 또 언어도 약 30개국 이상의 언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영어죠. 영어를 잡아주고 텍스트 인식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까는 선택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 문서를 재활용할 수, 이제 마우스 복사를 해서 다른 쪽 텍스트 쪽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PG 문서에 이제 그 작업 뭐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이게 그 어도비가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캔을 받게 되면은 그 복사기에 이 빛이 들어가는 경우에 외부 쪽이 이렇게 좀 그을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해서 트리밍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고런 기능 자체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쪼금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쪼끔 설명을 좀 드려 보게 되면은, PDF 문서의 비교 기능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문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문서 하나가 있고요. 문서가 있는데 딱 보더라도 약간 틀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서 보면요, 이거 축소판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두 개의 PDF 문서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을 있는지를 인제 분석해 주는 그 기능이 어 문서 PDF 파일 비교 기능인데, 보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그 파일 비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비교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은 딱 열려 있는 두 개 문서요. 1 번, 2번 뭐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래도. 네, 비교를 눌러주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빠른 방식으로 이 두 개의 문서에 대해서 어떤 게 달라 있는지, 총 8 개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좀 보게 되고요. 이 마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뭐 삭제가 된 부분들까지도 선택이 되고 있고, 기존 문서와 다른 문서 간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주석 태그까지 포함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3 개가 교체가 됐고요. 3 개가 삭제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리포트까지 뽑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PDF 문서가 좀 완벽한 것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비교 기능을 써 주시면은 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예, 그리고 시간이 저만 빨리 가나요? 네, 예. 예, 그래서 주석 공유 기능까지만 설명을 좀 드려 보고요. 자, PDF 파일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인제 좀 디자인 작업이나 아니면 어떤 시안 작업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인제 도구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그 주석 기능이 있어서 뭐 주석 코멘트를 이렇게 좀 달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를 수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채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제가 외부의 의견을 받은 문서, 이건 리더에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를 수정을 해 달라고 하고 여기 수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주석 태그를 많이 달았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뭐 김철수라는 사람은 "아우 이게 좀 많이 여기 수정을 해 달라. 여기 수정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코멘트를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제가 하나의 문서 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주석 그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옵션 메뉴에서 그 데이터 파일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주석, 똑같은 파일 내에서 주석을 입력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데이터 파일 가족이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5 개의 지금 작업 파일이 있고요. 눌러 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5 명이 작업됐던 주석 파일 자체를 하나의 파일로 다 몰아서 이제 불러오게 되고, 이 필터링 눌러 주게 되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에 단 거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김철수라는 사람이 같이 했던 내용들만 이렇게 코멘트 작업을 분리해서 작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뭐 시간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좀 애크로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 부분으로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특히나 뭐 PDF의 규격, 표준 규격을 모두 맞춰서 내보내 줄 수가 있고, OCR 기능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주요 기능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쪼금 지났기 때문에 좀 퀴즈를 좀 빠르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주관식이고요. 스캔받은 문서를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예. 한글로 써 주셔야 되죠. 예. 네. 예, OCR 기능 아래 영문 좀 이렇게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써져 있죠. 네, 광학으로 인식을 바꿔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PDF의 워크플로우를 가져온 모든 조직 내에서 세일즈, 마케팅, 뭐 서플라이 체인, 리걸, HR, 파이낸스, IT 중 모든 부분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 이런 PDF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도비의 이런 그 PDF 솔루션 즉 도큐멘트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 그 수많은 그 포천지가 상대한 500개 기업의 대부분이 다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내에서도 월드와이드적으로도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어도비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해외 레퍼런스를 몇 가지 한 3 군데 정도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그 휴양지 또 나라 휴양지이기도 하죠. 저도 딱 한 번 가 봤는데 아 정말 나중에 좀 그 여기서 좀 그 이제 인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예 그런 그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와이주가 약간은 그 좀 원주민적인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 아마 한 20년 전에 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짜 그 원주민들도 많았고 그 어떤 그 공항에 입국하는 절차도 그렇고 뭐 서류 같은 거 만드는 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올드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 뭐 볼펜도 자꾸 막 부러지고 막 뭐 그런 환경들이었는데 그런 느린 종이 프로세스의 기반 환경을 이제 전자문서로 바꿀 때 어도비 애크로빗의 PDF 솔루션과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실제로 뭐 딱 한 번에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그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바꾸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워크플로우의 승인 시간 자체가 거의 99% 이상 그냥 당연한 얘기죠. 굉장히 시간적인 전략이 됐고 비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뭐 전략이 되는 부분들 그 문서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와이죠. 예 가고 싶은 나라. 네 하와이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굉장히 날씨가 좋은 곳이죠. 네. 1년 내내 날씨가 굉장히 그 따뜻한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그 코비드-19 시대에 그 재택 환경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겹쳐졌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주가 그 미국에서 그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가장 많은 인구수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캘리포니아주가. 근데 여기서 그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인제 뭐 미팅 부분 뭐 여러 가지 고객 상담 부분들이 많이 대약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 문서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미 그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코비드-19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에 대해서 중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그 부분으로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많이 바뀌고 있었고 그리고 인제 그 최대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통합된 그 라이선스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10만 명 도입을 하면은 예 저희가 그 기간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벤트도 해 드리고 아마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시애틀 좀 아름다운 도시죠. 예.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예 야경이 참 멋있는 도시입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자서명 솔루션들을 별도로 도입을 하면서 그 이제 코로나19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갑자기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도비 사이드를 통해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굉장히 좀 간소화를 시켰고 오버플로우를 좀 대체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만든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실제로 시간상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그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해외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원하시게 되면은 직접 나중에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사례를 한 3 가지 설명을 드렸죠. 하와이도 설명드렸고 또 시애틀도 있고요. 자 이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 에크로벳 도입 후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에 성공한 해외 기관 하나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네. 하나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만 써 주신 뭐 가장 먼저 써 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해 드리게 되면은 에크로베스는 업계 표준의 PDF 제작 및 변환, 편집의 대표적인 솔루션이고 OCR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문서 보안이나 워터마크, 주석 기능, 그리고 MS 오피스 파일로 내보내 주기 기능, 그리고 오늘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교정 기능, 그래서 민감한 정보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파일 결합이나 분할, 페이지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시간 설명 좀 드렸고
뭐 질문을 제가 쪼끔 뭐 1-2개 나온 것 중에서 간단하게 좀 마지막에 인제 그 한글 문서에서 인제 PDF 변환 시 글자가 깨지거나 빠지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한글 전용 폰트를 많이 써요. 그건 한글에서만 보이는 폰트거든요. 뭐 가지체, 오이체 같은 폰트들. 이 폰트들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폰트는 글꼴이 빠지게 되는데 이 표준 문서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문서 자체를 인제 일반적인 그 윈도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굳이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PDF 그 글꼴을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에는 그 각자 소프트웨어들마다 자체 PDF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크로벳 기능을 쓴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들마다 PDF 저장 기능이 있고 MS 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도 한글 저장 그 PDF 자체 저장 기능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서 관리를 하실 때 애크로벳 쪽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MS 오피스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능은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활용이 되고요. 자, 시간은 됐고, 자 인제 이어서 그 종이 문서로의 서명 인제 계약 업무는 종료. 자, 애크로벳 사인 전자서명 솔루션에 대해서 SCK 이소라 과장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CK의 이소라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고 있으실까요? 네, 지금 화면 보이신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종이 문서로의 서명 계약 업무는 종료, 쉽고 간편한 전자 서명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SCK에서 어도비 담당 솔루션 컨설턴트 맡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어도비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명 프로세스를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앞선 세션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오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고요. 또 저희가 이게 끝나면 이 설문조사를 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이 30분께 GS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드리고 있으니 이후에 있을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한번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종이 문서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계신 분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서명을 지금 수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발신자, 그러니까 서명 요청을 하시는 분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서명을 받으실 문서를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서명 문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출력을 하실 텐데요. 출력을 하고 이게 만약에 "나의 서명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사인을 아마 적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도 내가 만약에 출력하고 사인을 했는데 여기서 오타가 발생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문서를 준비를 하시고 다시 출력, 다시 사인, 이런 아마 작업 방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이 완료된 문서는 다시 한번 스캔을 받으셔서 이 정말로 서명을 받아야 되는 타 부서의 사람들에게 이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대부분 문서를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예시로 든 이 프로세스에는 뭐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오프라인으로 우편이나 퀵을 통해서 이 문서를 전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송이 된 문서는 이 서명자분들이 문서를 받아주시면 해당 문서를 출력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 사인을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사인되시면 다시 한번 이 문서를 스캔을 하셔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다소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이 완료되고 전송을 해서 또 완료가 아니죠. 이 서명 요청자분들, 그러니까 발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서를 이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을 하시는 클라우드나 뭐 하드디스크에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걸 아예 다시 한번 출력을 하셔서 오프라인 형태로 어떤 장소에 보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요 과정만 보더라도 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이전에 이 종이 문서를 통해서 서명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서를 뭐 오타가 발견되면 다시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뭐 메일로 보낼 땐 괜찮은데 이게 뭐 우편이나 퀵으로 보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문서가 서명이 우리가 한 명한테만 받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누군가의 서명을 뭐 1인 이상에게 서명을 받는다고 하면 이 문서의 서명이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잡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또 이 번거로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이 문서를 주고받을 때 과연 이 문서가 다른 사람이 이 문서에 접근을 해서 이 문서를 보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게 과연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이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해서 누군가의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가? 이런 식의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전자서명, 특히 저희 어도비 제품인 에크로벳 프로와 에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자서명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어도비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크로벳 사인이라는 사인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앞서 지금까지의 그 세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에크로벳 프로의 일부 제품도 이 전자 서명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 제품은 종이 문서 또는 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셨던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도비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100% 디지털로 전환을 하셔서 여러분께 뛰어난 경험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어도비의 전자서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도비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전에 보셨던 이 복잡한 서명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신자는 그러니까 서명을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문서를 준비를 하시고 바로 여기에 사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이 다 완료가 되시면 전송을 하게 되실 텐데 이 전송을 굳이 여러분께서 뭐 아웃룩이나 사용하시는 다른 이 이메일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 에크로벳 사인이나 에크로벳 프로를 통해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이 된 문서는 수신자는 바로 이메일에 접속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모바일이 됐든 태블릿 PC가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해당 문서에 접근을 하셔서 바로 서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실 때는 물론 발신자분은 이 에크로벳 프로라든가 에크로벳 사인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서명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구입이 필요 없으시고 다만 이메일로만 접속만 가능하시다면 서명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서명을 하게 되시면 내가 이거를 뭐 다시 보내는 이런 번거로운 프로세스 없이 바로 서명이 완료된과 동시에 서명자분과 그리고 발신자분께 이 문서, 서명이 완료가 된 문서가 각각 발송이 되게 됩니다. 발송이 되게 되면서 바로 보관을 하실 수 있는 아까 그 다소 복잡했던 프로세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서명에 대한 수집이 된다라고 많은 사용자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전자서명을 도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좀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조금 도입에 망설이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주로 하십니다.
우선은 이게 과연 법적으로도 나중에 우리가 이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문서냐에 대해서도 많이 아직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우리는 이미 이 종이 서명을 통해서 서명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는 게 많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 전자서명이 얼마나 간편하냐, 얼마나 익히기 쉬운 프로세스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전하며 최종적으로 서명이 완료됐을 때 그 문서에 대한 보관도 얼마나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양사 또는 양자의 별도의 약정, 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해도 됨을 사전에 이 메일 등과 같은 형태로 미리 주고받으시다면 이 설제 서명과, 그러니까 종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전자서명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기록이나 비치 등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면 그 효력 가지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증과 뭐 그의 의사 및 동의 가능 여부, 또 이러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최종 증명이 가능할 때 이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제품 모두, 그러니까 에크로베 프로에 들어있는 전자서명이라든가 에크로베 사인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전자서명 모두 이러한 최종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전자서명이 얼마나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든가 데이터 보관이 얼마나 안전성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크로벳 프로라든가 에크로벳 사인을 통해서는 이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가 이 나사에서 설계가 되고 미국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인증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인증서는 서명이 완료된 후 이 문서는 그 누구가 접근을 해서 변경을 하거나 훼손을 시키지 않았담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증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명 진행이나 이 완료된 계약서는 미국 연방정보 처리 표준으로 암호화돼서 주고받으실 수 있고 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용자분께서 필요가 하시다면 이 어도비 서버에 보관된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대조를 해서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명이 완료된 문서가 제가 아까 앞서 이 클라우드에 보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여러분께서 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계속 쭉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용량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복제가 돼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재복구 기능 같은 거를 걱정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에크로벳 프로에 들어있는 사인 기능과 에크로벳 사인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이 전자 서명이 법적 효용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얼마나 간편한 프로세스고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데모로 갖고 온 방식은 에크로벳 프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명 방식이고요. 우선 이 기능 도구로 들어가셔서 양식 및 서명에 전자서명 요청 기능을 눌러주게 되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눌러주게 되시면 지금 제가 이 데모로 통해 드려서 보여드리는 파일 형식은 PDF인데요.
사실은 이 PDF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문서 작성하는 파일 형식이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드도 가능하고 엑셀도 가능하고요. 파워포인트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런 이미지, 그래픽에 관련된 파일 형식들도 여러분들이 서명 문서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일 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 가져가실 수 있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답변 이 채팅 통해서 제공해 주신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크로벳 프로 또는 에크로벳 사인에서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 3가지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요 행사 진행하시는 분께서 아마 어떤 분이 커피 쿠폰 받아 가실 수 있는지 저희가 채팅 통해서 아마 기재를 해 주실 겁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형식에 다 제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저희가 요 파일을 올리는 것까지 했고요. 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은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 이 서명 문서가 전송이 되는지를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건 단순히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 들어감 뿐만이 아니라 이 서명하는 분이 이 본인임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데모로 한 메일 주소만 넣었지만 하나 이상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타이틀도 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할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필드 값을 우측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놓아주시면 서명 넣을 수 있는 필드 값을 넣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서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필드가 그러니까 텍스트 아니면 뭐 라디오 단추, 이미지도 다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다 넣어 주셨으면 최종적으로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면 서명에 필요한 모든 발신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지금 모든 계약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계약을 눌러주게 되시면 우측에 자세하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해당 문서를 메일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서를 접근을 하신 후에 좌측에 리본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작 버튼도 누르면 내가 어디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으로 세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명에 필요한 부분 누락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타이포 혹은 그리기 혹은 이미지나 휴대폰을 통해서 서명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클릭하여 서명을 눌러주시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서명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발신자는 에크로벳 안에서도 알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혹은 메일을 통해서도 이 모든 프로세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제든 필요하면 해당 문서에 접근을 해서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자서명,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전자서명 제품 에크로벳 프로와 에크로벳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모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에크로벳이 발주된 이 공공기관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에크로벳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팩, 그러니까 에크로벳 50개 이상을 구매할 시 이 다양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타,
또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자서명 기능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에크로백 프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앞선 세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디지털 문서 환경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PDF 헬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제품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50팩이 아니라 100팩 이상을 구매하신 고객분께는 스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어도비 스탁과 더불어 이 전자서명에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에크로백 프로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추가적으로 샘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샘 프로모션 혜택을 받게 되시면 이 불법 복제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되시면서 최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공기관을 위한 프로모션으로 이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PDF 헬스 체크와 이 정기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 이 프로모션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저희 이 마지막 장표에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희 담당 영업사원께 연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서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전자서명을 통해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희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설문조사 링크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께는 30분께 저희가 GS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저희 제품이나 프로모션 문의는 요 자세한 좀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SCK의 서영석 분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